자, 17세 고1 남자아이 자퇴 원한다. 도박하고 담배 한다. 축구 좋아한다. 대화 방법 배우고 싶다. 근데 지금은 축구 좋아해서 그래도 언제 학교는 간다. 언제 자퇴 또 한다 그럴지 모르겠다. 내버려 두십시오. 도박하고 지금 담배 피고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이는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를 딱 듣고 아이는 바꿀 수 없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의 삶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삶이 이 아이로 인해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전 이 아이도 그냥 담배 피지 마라 얘기한다고 이 친구 담배 안 피는 거 아니고요. 담배 계속 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심각하게는 막 도박을 해서 막 몇백만 원씩 도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를 바꾸려고 그 훈육하고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이런 문제를 들이대면서 이 아이와 막 다투고 이런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 친구 지금 축구 때문에 다시 학교 나간다? 네, 그냥 학교 다시 나갈 확률 높습니다. 다만 부딪히지 않으시면, 근데 여기서 부딪히시고 자꾸 훈육하시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자유롭게 풀어준 이유는 이거 때문인데 지금 이러고 나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나니까 학교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대신에 대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대화 방법에서 비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또 늦었니? 비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평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빠가 지금 저러잖아. 판단. 어떻게 고등학생이 도박이라는 걸 하니?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난, 정혜신 박사님 얘기하시죠. 충고도 하지 말아라. 조언도 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네, 이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해주시면 되죠? 따뜻한 말. 아들, 밥은 먹고 다니니? 너 10시에 들어왔는데 저녁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녀라. 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걱정 어린 말. 아들, 아유,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 새벽 2시에 들어온 것 같아. 엄마가 너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서 엄마 많이 걱정했어. 끝. 근데 이게 이런 말이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대화하시거든요. 일찍 좀 다녀. 사람 잠 좀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도대체 너 기다리다가 내가 밤 꼬박 샜잖아. 이렇게 나오면 애는 여기 열이 확 올라오죠. 누가 잠자지 말랬어? 엄마가 안 잤잖아. 이러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대화 방법 간단합니다. 엄마로서의 걱정 어린 대화만 하십시오. 아들 밥 잘 먹고 다녀. 걱정이 많이 되네. 어제 늦게 왔더라. 누구네 집에서 잤니? 잠은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자면 안 될까? 엄마는 아들이 집에 와서 안 자면 안 들어오면 엄마는 잠을 못 자겠더라 걱정돼서 이렇게 따뜻한 말 이러면 아이는 문제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저는 자퇴 원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학교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해 주시면 네, 학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어요. 이 아이가. 그럼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과하게 반응해 주십시오. 정말 연예인처럼 어머! 우리 아들 학교 갔다 왔어. 난 너무 좋아. 그냥 좋으면 안 되십니다. 너무 좋아. 네가 학교 갔다 와서. 이러면 이 아이는 왜 저래? 처음에 반응은 왜 저래? 엄마 왜 그래? 그런데 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입이 귀에 걸리죠.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 저렇게 좋을 일이야? 네, 그 다음날 학교 갑니다. 근데 엄마들은 이 아이들이 힘들게 하루 학교 갔다 온 날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학교 갔다 왔니? 그리고 나서 걱정하십니다. 쟤 내일도 갈까? 네, 그러니까 그 불안이 다 들키시죠. 그러니까 애는 학교를 갔다 와도 안 가도 편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불안을 다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면 과하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너무 행복해. 네가 오늘 안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 너무 좋아. 어머 우리 딸 오늘 이것도 해냈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걱정이 앞서고 여기에 막 감정이 섞이고 이러면 이건 대책이 없죠. 감정과 감정이 만나면 공포입니다. 공포.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무단결석 계속 지켜봐야 하나요? 아이의 거부가 너무 심합니다. 아이의 무단결석 60일이 되고 나면 유급돼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알 수 없지만 유급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시죠. 무단결석 계속 되는데
얘 끌고 집에 학교 갔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 있었습니다. 애는 학교를 죽어도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아빠가 등을 때려서 그리고 아이를 끌고 멱살을 딱 잡아갖고 교실 안에다 딱 앉혔는데 아이는 그때 교실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상황까지 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무단결석 하는데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한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대신에 이거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단결석 50일째다. 무단결석 지금 52일째네. 아이고 8일 남았네. 내일 무단결석이면 우리 아들 유급이네. 이거는 해주십시오. 왜냐 정보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 유급 딱 되고 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넌 1년 후배들이랑 학교 다시 가야 돼. 근데 이거 못하겠으면 검정고시 봐야 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검정고시 보는 것까지는 안 하겠다고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아이를 방법이 없죠. 또 정신과 선생님이 등교하면 무기력으로 쭉 빠졌다가 활력이 다시 올라온다. 등교하면 활력이 올라오는 건가요? 등교하면 무기력은 좀 떨어지고 활력은 다시 올라오는데 아이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등교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는.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는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이게 아이가 등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싫다 그러는데 막상 학교 가면 너무 잘하는 아이들. 이 케이스는 이 무단결석이 실제로 학교의 친구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혹시 이 무단결석이 스마트폰 때문에 혹은 게임 때문에 밤에 너무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서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냥 귀찮아서 안 가는 케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실제로 12시 전에 잠을 자고 11시쯤 잠을 자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눈을 떴는데도 학교 가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아예 학교를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2시, 3시까지 그냥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이러고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학교 그냥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그러면 디지털을 정리해주고 나면 이 친구는 학교 가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등교 거부나 자퇴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스캔하셔야 되는 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잠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